영도대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육지와 섬을 이은 다리이기도 하거니와 한반도에서 압록강철교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된 가동교이자 최초 유일의 도계교이기도 합니다. 가동교는 다리 아래로 선박을 통행시키기 위해 교량의 본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한 다리입니다. 다리 상판을 움직여 여닫는 방법에 따라 도계교, 성계교, 승계교, 전계교 등으로 분류됩니다. 도계교는 회전축을 중심으로 교체를 위로 70도 정도 들어 올려서 선박을 통과시키는 형태입니다. 경관의 가운데서 벌어져 두 개로 여닫는 것이 이업도계교인 바 영국 런던의 타워 브릿지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에 비해 경관 한쪽에 회전축을 두고 한경관 전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방식을 이랩도계교라고 하는데 부산 영도대교가 바로 이랩도계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든 개폐식 다리는 두 개인데 압록강철교는 좌우로 열리는 형태고 영도다리는 위아래로 들었다 놓았다 하는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영도다리는 한쪽만 들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뿐인 단엽식 도계교로 희소 가치가 큽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가 시작되면서 영도에도 군수산업시설이 서서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들 공장에 들어갈 원자재와 같은 제품을 운송하는데 애로점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대두된 것이 다리 건설이었고 이것이 공론화된 것은 1926년이었습니다. 처음에 영도다리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반대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영도 도선업자와 해운업자가 반대 주도 세력이었습니다. 특히 해운업자는 배가 운항하는데 지장을 주는 장애물과 같은 낮은 다리를 설치함으로써 영도를 빙 둘러 운항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다 보니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나온 절충안이 다리를 들어올리는 도계 방식이었습니다. 당시로는 상상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식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날 무렵까지도 사람들은 영도 다리가 올라간다는 사실에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난공사였던 만큼 개통 시기도 세 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영도 다리를 설계한 일본인 야마모토 타로는 다리가 들리는 장관을 보지 못한 채 개통 8개월 전에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세간에는 그가 도계교를 만들지 못해 자살했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영도대교는 일제강점기이던 1931년 3월 8일에 착공되어 3년 7개월가량의 공사 끝에 1934년 11월 23일 준공, 개통되었습니다. 처음 1934년 3월 31일을 준공으로 잡았던 공기는 6월 20일로 7월 31일로 다시 11월 23일로 세 차례나 연기되었다고 그때의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물살이 빨랐고 최신 공법이 시도됨 때문이었으며 영도다리 아래에는 물살이 센 곳이므로 당시로서는 8개 교각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난 공사였습니다. 당시 섬과 육지 간 거리가 약 600m였는데 도계교로 건설하기에는 200m가 최적이라는 판단과 건설비 절약을 위해 400m 바다를 매립해야 했습니다. 섬 쪽은 복례산을 깎았고 육지 쪽은 용미산을 깎아 바다를 메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되었습니다. 1932년 착공에 약 3년이 걸린 영도다리 공사에 수많은 막일꾼이 동원되었는데 이 사업에 동원된 사람은 43,800명에 달합니다. 엄청난 희생이 강요된 노동이었습니다. 착공 4개월 만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당시 부산부가 공식 집계한 한국인 사상자는 사망 17명, 중상 41명입니다. 이 때문에 영도다리는 유령의 다리라는 별명을 달고 있었습니다. 영도다리 공사 중 죽은 귀신들이 밤마다 나타나 일본인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영도 남항동과 대평동 일대에 사는 일본인들이 공포심에 휩싸여 밤에는 외출을 꺼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은 국리 끝에 일본의 신인 가미사마를 모신 사당을 만들었고 그 사당이 지금 영도에 있는 용신당의 전신입니다. 영도다리가 건설되고
한참 뒤에야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푼돈을 모아 영도 다리가 잘 보이는 영산 고개 위령탑을 세웠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제거해버려 초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통식은 1934년 11월 23일에 열렸습니다. 6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당시 부산 인구가 16만 명, 영도 인구는 5만 명이었다고 하니 새로운 풍광이 장관이기는 했습니다. 개통식 날 영도다리가 도개하자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부산 앞바다를 가득 메웠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35년 2월부터 부산, 영도 간 전차가 개통되자 영도대교는 한층 운치를 더해갔습니다. 전차가 단일적인 교각이 화려하고 기계설비가 가져다주는 구조미가 뛰어났으나 어느새 그런 요소들을 모두 제거해버려 초라하게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영도다리 구경하는 게 꿈이란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 영도다리에 관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도다리라는 말이 더 친숙한 영도대교는 6.25 전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장소입니다. 6.25 전쟁은 한국 사회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1949년 부산 인구는 47만 명, 6.25 전쟁 이후 1951년 84만 명, 1955년에는 10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6.25 전쟁 피난민들은 왜 하필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부산 하면 영도다리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개통 이후 15년 동안 전국적으로 쌓은 유명세가 전쟁이 터지자 관광 필수 여행지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전국적 입소문 때문에 영도다리는 한국 전쟁 중 피난민들에게 만남의 장소이자 희망이 되었습니다. 영도다리는 아픔의 다리이기도 하지만 전쟁 당시 희망의 다리였습니다. 살아있다면 부산 영도다리에서 다시 만나자. 피란길 헤어짐이 임박했던 순간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린 장소는 어김없이 영도다리였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영도다리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부산을 찾았을 것입니다.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27명이 다리 위 달빛을 바라보다 뛰어내렸다는 영도경찰서 기록도 있습니다. 경찰은 잠깐만이라는 팻말을 다리 위에 붙였다고 합니다. 헤어진 가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를 삶을 위안받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영도다리 주인인 점집이 퍼져나가 점밭이 골목을 잃었다고 합니다. 점집은 소문난 대구 점집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피난민들은 영도다리를 떠나지 못하고 영도다리 주변에서 살았고 그곳은 부산의 원도심이 되었습니다. 영도다리는 아픔과 절망의 순간에도 이곳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의 다리였습니다. 영도 지역의 산업화, 도시화와 더불어 폭주하는 차량을 감당할 수 없어 영도대교는 일제의 학정과 6.25 전쟁의 비극을 말없이 지켜본 전설 같은 옛 이야기만 남긴 채 1966년 9월 1일 도개식 기능을 멈추었고 전차도 그 다음에 폐쇄되었습니다. 1966년 8월 31일 오후 4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리를 치켜 올렸다가 4시 15분에 육중한 교판을 내려 고착시켰습니다. 4시 10분 다리가 서서히 올라가자 시민들은 감개무량한 듯 쳐다만 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어선 제3형호가 통과하면서 고동을 울렸습니다. 그러기를 47년 숱한 사람들은 영도 다리를 볼 때마다 예전의 도계 모습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다시 그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영도 다리는 보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종전 4차로를 6차로로 다리 폭을 넓히고 선박 대형화 추세에 맞춰 다리 높이도 최고 1.31m 높아지면서 도계 기능을 중구 남포동 쪽 상판 31.5m를 75도 각도까지 들어올리는 보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도다리는 2013년 11월 말에 다시 도계 기능이 회복되어 하늘을 향해 건강미를 과시하면서 매일 오후 2시에 관광객을 맞게 되었습니다.